여러분, 매일 사과 드시죠? 그런데 지금 잘못 먹고 계시다면 그 사과가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뱃살을 찌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껍질 벗겨서 드시나요? 아침 공복에 사과만 드시나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사과는 비타민 과일이 아닙니다. 사과는 대사조절 식품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뉴트리언츠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사과를 제대로 먹은 사람들의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복부 지방이 감소했으며 혈관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과를 약처럼 활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우르솔산이 우리 몸에서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는 걸 막아줍니다. 동시에 근육을 만드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50대 이후에 근육이 빠지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계단 오르기 힘들고 무릎에 힘이 없고 병원에 가면 나이 들면 다 그래요라는 얘기만 듣게 되는 그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의 우르솔산이 바로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껍질을 벗겨서 드신다는 겁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우르솔산은 거의 사라집니다. 사과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버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사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과의 식이섬유는 일반적인 섬유질과 다릅니다. 팩틴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섬유질인데요. 이게 장 속에서 정말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팩틴은 장에 들어가면 모든 균을 다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비피더스균이나 아커만시아균 같은 유익균만 골라서 먹이가 되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팩틴은 좋은 균만 선택해서 키우는 똑똑한 섬유질입니다. 2021년 뉴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사과 팩틴을 제대로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복부 지방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배변이 잘 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이 되고 뱃살이 빠지고 대사 전체가 개선되는 거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팩틴이 장에서 비피더스균과 아커만시아균을 늘리면 이 균들이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부티레이트와 프로피오네이트라는 성분인데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장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나가서 온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팩틴이 만든 단쇄 지방산이 장벽을 촘촘하게 막아주면 염증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췌장과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간으로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프로피오네이트가 간에 도달하면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 간이 계속 당을 만들어내는 게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인데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겁니다. 셋째, 지방세포에 작용합니다. 아커만시아균이 늘어나면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GLP-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뇌에 신호를 보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지방세포가 에너지를 태우도록 자극합니다. 특히 내장지방, 그러니까 뱃속 깊이 있는 위험한 지방을 집중적으로 태우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사과 팩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복부 둘레가 평균 2cm에서 3cm 줄어들었습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장 지방인데 팩틴이 바로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넷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팩틴이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하면 음식물이 소장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죠. 급격한 혈당 상승이 없으니 췌장이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지 않고 인슐린 감수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과 팩틴은 장 속 좋은 균을 일려서 염증을 막고 간해당 생산을 줄이고 내장 지방을 태우고 혈당 급상승을 막는 겁니다. 50대 넘어가면 나 요즘 배만 나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해도 뱃살이 안 빠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에 쌓이는 느낌. 이게 다 대사가 느려지고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사과 팩틴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십니다. 갈아버리면 팩틴의 구조가 깨지면서 이런 선택적 작용이 약해집니다. 통째로 씹어 먹어야 팩틴이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혈액 검사 받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숫자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쌓이면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산화 과정을 차단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하루에 사과 한두 개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한다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말하면 혈관 염증을 차단하는 겁니다.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혈관벽이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혈관 건강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눠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먹으면 안 될까요? 첫째, 아침 공복에 사과만 먹는 것. 많은 분들이 아침은 사과로 가볍게라고 하시는데 이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사과에는 과당이 들어있고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고 2시간 뒤엔 저혈당이 와서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둘째,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 믹서기에 갈면 팩틴의 구조가 파괴됩니다. 폴리페놀도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화되고요. 게다가 씹는 과정이 없으니 포만감도 덜하고 과당만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셋째, 껍질을 벗겨 먹는 것. 아까 말씀드린 우르솔사는 껍질에만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근육 보호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거죠. 폴리페놀도 대부분 껍질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항산화 효과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입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이냐고요? 사과의 팩틴이 위에서 젤 형태를 만듭니다. 이 젤이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하면서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자연스럽게 늦춰주는 거죠. 동시에 위가 적당히 채워지면서 포만감이 생깁니다.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시거나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오르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약 먹기 전에 식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단계라면 이 방법을 꼭 써보세요.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사과에 견과류를 곁들여 보세요.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이면 됩니다. 사과의 폴리페놀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이 만나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이어베티스 케어라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과일에 지방을 함께 먹으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으니 인슐린도 과하게 안 나오고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사과에 치즈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단, 무가당 천연 치즈 소량이어야 합니다. 가공 치즈는 안 됩니다. 치즈의 칼슘과 사과의 팩틴이 만나면 장에서 담즙산 배출이 늘어납니다. 담즙산이 빠져나가면 몸은 콜레스테롤을 써서 담즙산을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재흡수가 억제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를 샐러드로 만들어 식사 전에 드셔보세요. 많은 분들이 사과를 후식으로 드시는데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사과는 식사 전에 먹어야 혈당 조절 효과가 가장 큽니다. 샐러드에 사과를 썰어 넣고 올리브 오일 약간에 레몬즙 뿌려서
식사 10분 전에 드세요. 이게 혈당 관리에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깨끗이 세척해서 드세요. 식초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됩니다. 통째로 씹어 먹어야 합니다. 절대 갈지 마세요.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드시고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세요.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사과 주스는 안 됩니다. 말린 사과칩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이나 시럽을 뿌린 사과도 피하세요. 이런 건 사과가 아니라 그냥 당분 덩어리입니다.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오르고 계신 분들,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 들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뱃살이 잘 안 빠지는 중장년 분들,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펙틴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대사가 개선되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단 오르기 힘들고 다리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 껍질째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르솔산이 근육 분해를 막아주니까요. 콜레스테롤 약 복용 전 단계, 의사 선생님이 일단 식이요법 해보세요라고 하신 분들도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하나를 준비하세요. 껍질째 깨끗이 씻고 식사 15분 전에 천천히 씹어 드세요. 아몬드 5알 정도와 함께요. 일주일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공복 혈당 재는 분들은 숫자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뱃살 고민하시는 분들은 배가 덜 불러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혈당이나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실천 후기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